7월 30일 화요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소폭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잠정 주택 판매가 시장 예상에 못 미치며 감소세를 보인 것이 시장 심리를 악화시켰고 하루 앞으로 다가온 연준 FOMC에 대한 관망세가 짙었습니다. 다우지수는 0.24% 내렸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0.37%, 0.39%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뚜렷한 방향을 찾지 못하고 보합세로 마감했습니다.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와 ECB 등의 통화회의와 이번 주 말에 나오는 미국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확대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영국은 0.08% 올랐고 프랑스와 독일 증시도 각각 0.18%, 0.17%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6월 잠정 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 0.4% 감소한 110.9를 기록했습니다. 저렴한 매물이 부족한 데다 모기지 금리가 5월 초 이후 약 1%포인트 이상 오른 것이 부진한 주택 매매의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아울러 미국 달러스 연방준비은행이 집계한 7월 제조업 활동 지수도 4.4를 기록하며 월가의 예상치 7.5와 전월 수치 6.5를 모두 하회했습니다. 국제유가가 혼조세를 기록했습니다. 미 연준의 FOMC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관망한 가운데 공급 우려가 번진 탓으로 풀이됩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9월 인도부는 전날보다 0.1% 내린 배럴당 104달러 55센트에 마감했습니다. 반면 금값은 FOMC에서 FRB가 양적 완화를 유지할 것이라는 기대감 덕분에 전날보다 0.5% 상승한 온스당 1,328달러 40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FOMC, ECB 통화정책회의 중요한 이벤트들을 앞두고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주춤하는 모양새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뉴욕 증시가 FOMC를 하루 앞두고 또 31일 2분기 GDP 결과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소폭 하락으로 마무리됐고요. 유럽 증시도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어제 아시아 증시도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가 나흘 째 내렸는데 어제 낙폭이 3%대로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국 증시도 1.7% 정도 하락하면서 3주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상대적으로 덜 밀렸었던 코스피도 결국 0.5% 정도 내리면서 1900선을 지키지 못한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FOMC를 앞두고 오늘 장에서도 관망세가 짙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1부에서는 글로벌 증시 마감 소식 전해드렸고요. 이어지는 2부에서는 국내 증시 흐름 전망해보면서 전략까지 세워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2부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LG유플러스가 어제 2분기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LTE 부문의 성과가 실적으로 이어지면서 1,448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려 작년 동기에 비해 흑자 전환에 성공했는데요. 통신업종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높아지는 상황에서 주가는 재차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을 것인지 집중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슈 점검해보면서 관심 종목까지 챙겨봅니다. 이상로의 모닝브리핑 함께 하는데요.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LG유플러스가 어제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양호한 실적을 내놨는데요. 주가도 5% 정도 상승으로 화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으로 3분기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데 앞으로 통신업종의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먼저 실적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일단 영업이익이 1,448억 원을 기록을 했다, 그죠? 그만큼 지금 흑자 전환이 됐다는 것을 좀 더 우리가 무게를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0.9%가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바로 2조 7,634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그만큼 지금은 정부의 보조금 규제가 계속적으로 있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번호이동이라고 하죠. 이런 신규 가입자라든지 아니면 번호이동은 상당 부분 감소를 했다. 하지만 거기에서 영업이익이 이렇게 크게 오른 부분은 바로 LTE 가입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마진이
더욱더 많이 남았다고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3G 요금제하고 지금 LTE 요금제는 상당히 다릅니다. 기본 최저 요금이 정해져 있는 상태고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통신업종 같은 경우에는 남는 장사를 할 수밖에 없던 그런 구조가 되었다는 걸 다시 한번 좀 명심을 하셨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가 추이를 한번 본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세가 가능한 구간이 아니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만큼 LTE 그리고 지금 LTA죠. LTA까지 출시하는 마당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마진 추이는 좀더 증가될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우리가 ARP라고 하죠. 이런 부분은 가입자당 순이익을 뜻하는 건데 ARP 자체가 상당 부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 자체는 가입자당의 한 명에 대해서 기업은 창출되는 상당한 돈이 보통보다는 훨씬 더 높아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가는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전망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은 상당히 중요한 날이죠. 오늘이 7월 30일인데 SK텔레콤이 실적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KT에서는 오늘부터 영업 정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만큼 7일간의 영업 정지는 KT만이 가지는 부분이고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의 지금 순이익 증가는 예상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통신업종 안에 어느 정도의 LGU 플러스 그리고 SK텔레콤의 강세는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전망이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단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보조금 규제로 인해서 번호 이동이라든지 아니면 신규 가입자 수는 줄어들거나 아니면 현재 상태를 유지할 확률이 상당히 높겠고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런 마진 추이 그 영업이익 부분에 대해서 크게 증가되는 모습은 좀 더 이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시각이 상당 부분 강하다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가 변수가 있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보조금 규제를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마케팅 비용은 상당 부분 감소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LGU 플러스가 광고비를 상당 부분 할애를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최근 대세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LGU 플러스 광고에 나온다는 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샘 해밍턴 아니면 유현진 선수 같이 이런 대세 같은 사람들도 대부분 다 출연을 시키는 마당에 지금 광고 비용도 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정부 보조금 규제라든지 아니면 신규 가입자 수 아니면 번호 이동에 대한 부분이 지금 미약한 시점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광고에 대한 부분을 투자를 안 할 수 있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좀 더 영업이익이 증가할 확률이 높겠구나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주파수 문제가 상당 부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우리가 LTE의 기존 속도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40MHz라고 하죠. 그 광대역 폭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KT 같은 경우에는 그 광대역 폭을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끊기는 현상이 좀 발생하고 있고요. 그렇게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인접 주파수가 KT에 대해서 할당이 안 된다면 LG 플러스 그리고 SK텔레콤에 좀 더 효과적인 이익이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 대신에 그런 부분이 KT에서 확보가 됐을 때는 KT나 LG 플러스라든지 아니면 SK텔레콤에 대한 지금 이런 이익은 세 기업이 나눠서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더 기억을 하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만 봤을 때는 일단 주파수 할당 문제를 제외하고는 LG 플러스 그리고 SK텔레콤이 좀 더 좋아 보이는 그런 통신업종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 그림부터 한번 보시면 우리가 연초 영업정지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에도 어느 정도 우리가 한번 신규 가입자 수 번호 이동에 대한 순정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요. LG 플러스가 상당 부분 강세를 보이는 점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의 인식이라든지 아니면 마케팅에 대한 부분을 상당 부분 할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업 정지 기간에 들어갈 때마다 LG 플러스는 상당 부분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 패턴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에서 신고가를 낼지 여부는 이런 부분에서 좀 더 확률이 높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 다음 화면으로 한번 같이 보시면 정부 보조금 규제 자체가 지금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표에서 보시는 거와 같이 큰 변동성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LG 플러스가 지금 주장을 하고 어느 정도 방통위에 냈던 건의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보조금이 27만 원이에요. 하지만 이 부분 자체를 10% 올려서 우리가 30만 원까지 하자 이런 정책이기 때문에 그 사이 어차피 30만 원 안에서
어느 정도 정부 보조금이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정부 보조금이 다시 한 번 더 크게 올라서 번호 이동이 많이 늘 것이다. 이런 예측은 어불성설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 꾸준한 어느 정도의 정부 보조금 안에서 규제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죠. 그렇게 된다면 이 현재 지금 이 시장 상황은 쉽게 바뀌기는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시각이 강하다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앞으로 마케팅 비용 감소에 따른 실적 개선 추이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대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SK텔레콤, LG유플러스 실적 주가 개선세도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 들어봤습니다. 오늘 SK텔레콤 실적 발표하게 됐는데요. 시장 컨센서스는 영업이익 5,520억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 결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관심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어요. 간략하게 들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헬스케어 업종이죠. 그래서 실적이 좋은 종목을 뽑다 보니까 지금은 계속 소형주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 상황을 대변한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개별주 장사가 좀 더 펼쳐질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아이센스라는 아이센스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혈당 측정기, 혈당 스트립을 만드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헬스케어 업종 중에서도 최선호주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만큼 2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이 되는 상태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일단 국내 매출 증가라는 부분이 가장 큰 호재로 작용하겠죠. 그래서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 N자형으로 어느 정도 상당히 쉽게 올라가는 패턴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번의 파동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이런 파동이겠죠. N자형 파동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좀 더 이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매수가 같이 한번 보시면 매수가는 36,500원 현재가죠. 현재가 부분도 상당히 괜찮은 가격. 그리고 38,000원대까지 1차적으로 홀딩 하시는 자리. 그리고 하단에 35,900원을 우리가 손절선으로 대응을 하시면 큰 무리 없는 투자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관심 종목으로 아이센스 받아봤습니다. 대응 전략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병곤의 종목박스 시간 이어서 함께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분석해볼 쪽은 낙폭 과대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 관심 있게 보시는지 이유는 무엇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예, 최근에 시장이 사실은 뭐 큰 흐름이 없었습니다만은 그 종목별로는 상당히 좀 조정을 많이 받는 모습들이 나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 흐름과는 달리 생각보다 종목의 약세가 상당히 강했던 그런 종목군들이 꽤 많습니다. 비록 추세 자체를 깨고 내려가는 종목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추세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단기 낙폭 과대가 큰 종목들에 대해서는 저점 매수라든지 아니면 낙폭 과대에 따른 메리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가의 진행을 보면은요, 재료가 발생할 때 주가의 반응이 제일 좋고 그 다음이 주가가 하락폭이 클 때 반응을 하는 속도가 또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역시 뭐 그 저평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주가가 많이 떨어진다면은 반등이 상당히 빠르게 나오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실제 지금처럼 시장에 어떤 매수 에너지가 유입이 안 돼서 종목의 돌파가 안 나오고 답답한 흐름을 보일 때는 오히려 낙폭이 컸던 종목들에 대해서 매수를 한번 노려보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기 낙폭 과대 종목들은 아무래도 이제 주가의 흐름이 전체적으로 좀 안 좋은 상태에서 위치하는 자리들이기 때문에 중기적인 대응보다는 단기적인 대응으로서 짧게 치고받는 형태로 가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반등을 했을 때 그 강도가 중요합니다. 반등이 얼마나 강하느냐 아니면은
막상 반등 타이밍이 나왔는데 그 반등이 뭐 제한적이라든지 아니면 생각보다 시원찮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려는 대응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등을 예상은 하되 반등 강도를 모르기 때문에 반등 강도를 봐가면서 유동적인 대응이 꼭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대표적으로 제가 몇 가지 종목들만 좀 뽑아왔습니다. 어제 주가의 하락이 많이 나왔던 종목들인데요. 첫 번째로 이제 위닉스라는 종목입니다. 위닉스는 아시다시피 제습기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장마철과 겹쳐지면서 수혜를 받아가지고 상당히 주가 상승이 많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수요가 충족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매출이 조금 둔해지면서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1,550원을 7월 초에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쭉 꾸준히 조정을 받아서 어제까지 연속 하락이 나오면서 어제 7,780원을 종가 마감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전에 저점 찍었던 가격대 근처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 메리트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윈스테크넷 같은 종목들도 최근에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합니다. 윈스테크넷 같은 경우에 이제 전고점을 넘지 못하면서 소위 말해서 쌍봉을 형성하면서 주가가 조금씩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쌍봉을 형성하면서 내리막을 타는 흐름이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이전 저점 수준까지 내려와 있고 거기다가 이제 단기간에 낙폭이 큰 만큼 단기 기술적 반등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부분 주가의 진행은 단기적으로 반등 포인트를 잡되 그것이 이제 아주 강력하거나 아니면은 뭐 잠깐의 기술적 반등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 중에 하나로 가게 되는데요. 그 반등 강도에 따라서 이 종목의 추세를 그대로 이어나갈 것인지 아니면은 다시 또 조정을 더 받게 될 것인지가 결정납니다. 뭐 어떤 경우라도 저점 매수를 하시는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등의 강도를 봐가면서 돌파 여부에 따라서 대응을 해 가시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최근에 이제 그 새로운 흥행 영화를 내놨는데 생각보다는 예매율이 저조하다라는 이 미디어 플렉스 같은 종목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7월 2일 날 역시 고점 찍었고요. 그 이후에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다시 조정을 주면서 지금 추가 조정을 받고 어제 장중에 상당히 급락을 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낙폭이 크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을 노려볼 수 있겠고요. 반등 강도에 따라서 뭐 돌파 여부에 따라서 홀딩을 할 건지 아니면 조금만 먹고 던질 건지가 결정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형주 중에서도 현대산업 같은 경우에도 어제 주가의 하락이 상당히 컸습니다. 이미 하락이 5월 달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어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박스권을 이탈했기 때문에 전체 추세는 별로 좋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기존의 낙폭이 워낙 좀 많이 큰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매물 공백을 이용한 급반전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건설 업종의 추세가 상당히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현대산업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이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등 여부에 따라서 대응을 해 가시는 게 정답이다. 이렇게 좀 정리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관심을 가져볼 만한 쪽으로 낙폭 과대 종목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하나 종목 대응 전략까지 챙겨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AS를 받아볼 텐데요. 어제장에서 이 태양광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국과 EU 간의 태양광 패널 분쟁이 사실상 잘 합의가 됐다, 타결됐다라는 소식이 호재가 되면서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 지난주에 주셨던 관심 종목이었죠. 바로 24일에 말씀해 주셨던 오성 LST가 상한가 가까이 급등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관심 종목으로 내주신 지 한 4거래일 만에 매수 가격도 충분히 있었고 4거래일 만에 목표 가격까지 도달하는 모습인데 지금 수익을 챙길까요? 아니면 조금 더 들고 있어도 될까요? 예, 이 경우에는 사실 매수 추천을 말씀드릴 때 최 좀 세력들이 개입을 해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형태가 있다라는 말씀드렸었는데요. 역시 진행을 해보니까 역시 그런 모습이 훤히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세력들이 개입을 했을 때는 주가의 어떤 기업 가치나 이런 것보다는 그네들 입맛에 맞게 끌고 가는 경향이 좀 많고요. 또 거기서 이제 조정을 줬을 때 어떤 식으로 반등하느냐에 따라서 더 끌고 갈 건지 아니면 여기서 털어버릴 것인지 결정나는 상황인데 지금 이 오성 LST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진행을 보시면은 그런 형태가 더 끌고 가려고 하는 포커스로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록 목표가에는 지금 도달을 했습니다. 2,800원 제시를 해드렸는데 지금으로서는 그보다 더 많은 상승을 기대해도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사실 뭐
매수가보다도 더 떨어졌고 또 사실은 그 매수가 기준해서 지금 가격이 20% 이상 수익이 난 살인데 어떻게 거기서 또 더 오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세력주라는 게 그런 식으로 자꾸 주가를 끌어올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가 그 한번 타이밍이 안 맞아서 문제인 거지 한번 잘만 타이밍이 맞으면은요 주가가 급등세를 계속 타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 기회를 최대한 살리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도를 봐가면서 이제 매도를 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지켜보셔도 충분히 매수가 들어옵니다. 이런 종목은 매수가 강해서 잘 안 빠지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더 홀딩을 해보자. 그리고 대략적으로는 지금 한 3,000원대 초반 정도까지는 한번 더 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3,000원대 초반 정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성 LST 지난 24일에 관심 종목이었는데요. 수익 함께 거두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한 3,000원대 초반까지 홀딩 가능하겠다 전략 수정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오늘장 관심 종목 챙겨볼게요. 어떤 종목인가요? 예, 앞에서 말씀드렸던 낙폭 과대 종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위닉스입니다. 위닉스는 지금 현재로서는 낙폭이 좀 큰 편이기 때문에 매물 공백에 따른 반전이 좀 쉽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올라가는 걸 보고 사는 것보다는 밀릴 때 매수를 하시는 게 제일 효과적이고요. 그리고 반등 나오면은 그 강도에 따라서 간다 못 간다 결정지어서 매도 타이밍 잡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은 매수가는 7,600원에서 7,800원 정도 사이를 조정시 매수 공략으로 가시고요. 목표가는 8,500원 정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반전을 줄 때 8,200원 정도를 넘지 못하면 종목이 시원찮은 겁니다. 그러면은 그 가격에서 조금만 먹고 던지는 식으로 대응을 가시면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손절가는 7,000원 정도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관심 종목은 제습기 관련주 위닉스 대응 전략까지 챙겨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의 증시타파 시간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신창환 대표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김부람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황하셨죠.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어제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약세였습니다. 일본 증시가 나흘 연속 내렸는데 3%대로 급락하더라고요. 코스피도 일단 300일선 앞에 두고 1900선 아래로 밀리는 상황이었는데 외국인과 연기금의 수급은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어제 니온 증시 특히 니온 225가 무지하게 많이 빠졌죠. 니온 증시가 어제 이제 무지하게 빠졌는데 뭐 제가 볼 때는 빠질 자리에 빠지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보다시피 하락폭에 이제 62% 반등해가지고 조정받는데 조정이 다 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요. 일본 증시가 오늘은 반등을 할 걸로 예상하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지금 61일평에서 계속 걸려 있죠. 61일평에서 걸려 있다 이렇게 보는데 61일평에 걸려 있는 모양이 주가가 약세 모양이 아니고 굉장히 강세 모양입니다. 왜 그러냐면 61일평이 떨어지는 가운데서 주가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주식 자체가 굉장히 강세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OBV 시그널 자체가 이제 뭐 20% 마이너스 30 가까이 갔다 20까지 올라왔는데요. 아직까지 뭐 20일 평균 거래량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1일평이 만약에 이제 확실한 저항대 같으면 매물대에서 굉장히 많이 걸릴 건데 지금 걸리지 않고 있다는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주식은 추가적으로 제가 볼 때는 뭐 쉬어가지만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재밌죠? 장 자체가 죽어가지만 꼭 살아나고 특히 우리나라 증시가 글로벌 증시하고 전혀 상관없이 움직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참 냉정하게 좀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가가 여러분 보다시피 바닥에서 엄청 떴어요. 바닥에서 여러분 보다시피 145포인트 떴는데 우리 계좌들이 아직까지 플러스 안 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고수라고 합니다. 고수라고 하는데 고수는요. 돈 따는 사람이 고수지 말 잘하는 사람은 절대 고수가 아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말 잘하는 사람은 어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돈 따는 사람이 고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돈 따기가 지금 굉장히 힘든 자리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자체에서 굉장히
주가 자체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저건 이제 여러분에게 누차 얘기했지만 지금 평균 가격이 245다. 245는 괜찮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쉬어가는 자리에 쉬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이 예상외로 아침에 밀렸다가 저는 양봉 날 것 같은데요. 예상외로 강한 모양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장세가 주춤주춤한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삼성전자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여러분 아다시피 이 주식들이 반등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가장 주가가 지금 주춤주춤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런 주식들이 이제 언론에 이제 실적이 좋다고 나오자마자 이제 기관들이 팔면서 이제 좀 하는데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전자가 이제 상승하지 않는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그 절대 크게 상승을 할 수 없다는 이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삼성전자의 이제 128만 원 이 부분은 여러분 아다시피 이제 481편 가까이에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삼성전자는 궁극적으로 301편까지 137만 원까지는 저는 반등한다 본 사람 중에 한 명이니까. 너무 절대 염려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61평의 강력한 지지와 저항 이 자리에 이제 매물대가 굉장한데 실제로 보면 이 매물대보다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1980포인트의 매물대가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니까 지금 자리에서 계속 단무지 증시 주가 지금 안 빠지고 있거든요. 글로벌 증시가 빠지고 있어도 안 빠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장자세가 우리나라 증시가 글로벌 증시에서 너무 염려 안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제 종가 빠져가지고 1900을 살짝 깨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다시 깨가지고 1800 깨는 그런 장세가 나올 것이냐 그건 절대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어쨌든 주가는 쉬어가는 자리에 있었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구름 위입니다. 구름 위라는 것은 구름의 아래쪽의 지지가 워낙 강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너무 염려 안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주가가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 아시죠? 이 자리가 이제 굉장히 힘든 자리거든요. 후행스팬이 선행스팬 원까지 힘든 자리다. 그리고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전환선 자체가 이제 선행스팬 2 그리고 기준선이 선행스팬 1 이런 자리가 몇몇 자리가 이제 있지만은 전체적인 장이 지금 상승 트렌드에는 확실한 그런 상승 트렌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나고 나면 고통이 굉장히 심한 부분이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주가 자체가 지금 격변환영으로 계속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주식을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요즘에 이제 선물 같은 게 이제 하루에 보시면 콜과 풋이 다 나오죠. 콜과 풋이 다 나온다는 말은 뭡니까? 캔들차드가 계속 도치형이 나온다. 도치형 나온다는 것은 물량을 이제 충분히 소화하는 국면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너무 움츠러들 필요도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이 지금은 너무 기죽을 필요 없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 힘내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주식은 간다 이렇게 보고 우리나라가 특히 주가가 흑자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인지해야 되는 부분이다. 지금 보시면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제 굉장히 헷갈려 가지고 포지션을 안 취하고 있으니까 주가가 이제 갈팡질팡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요. 어제 주가가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상해 증시, 일본 증시가 특히 일본 증시의 큰 폭의 하락, 상해 증시 하락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빠졌지만 그렇지만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양호한 모양이다 이렇게 보고요. 어제 이제 상해 증시와 일본 증시의 큰 폭의 하락 부분 빠져도 지금 S&P 나스닥 선물이 크게 안 빠지는 이 부분으로 봤을 때 여러분은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씁니다. 저 친구는 나와가 계속 간다 소리만 하고 있는데 사실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다우존스 지수를 보나 나스닥 S&P 물론 일본 지수가 큰 폭의 하락이지만 제가 볼 때는 글로벌 증시의 대장인 미국 증시가 큰 폭의 하락이 나올 자리가 아직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특히 도이치 증시도 마찬가지고 잉글랜드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주가가 큰 폭으로 빠지는 그런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데 일본 증시가 너무 세게 떴어요. 다른 자리에서 조금 쉬어가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고 우리나라 증시는 어쨌든 상해 증시와 미 반도체 지수의 반등만 있으면 주가는 추가적으로 충분히 상승한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가느냐 안 가느냐? 저는 간다 쪽입니다. 양다리 걸치 실과 이렇게 합니다. 자, 요즘 참 푸하하는 거 있는데 굉장히 미친 X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하여튼 한강으로 가가 푸하하면서
빨리 넘어져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자리에서 보시면요, 장 자체가 여러분 굉장히 난합니다. 난하다는 것은 어렵거든요. 어렵다는 것은 뭐냐면 21일평이 올라올 때까지 주가가 이제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주식이 21일평 하방 이탈하기까지는 주식 자체는 계속 강세장이다. 이 마인드를 여러분이 가지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61일평이 계속 큰 볼로 이제 발부동치죠. 61일평이 큰 볼로 이제 발부동치인데 61일평도 이제 앞으로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한 달 정도 있으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이다. 이 말은 뭐냐면 앞으로 한 달 이 더위만 지나면 여러분 가을 찬바람과 맞아요. 우리나라도 신세계장이 분명히 열리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과 이제 오프라인 강좌를 매주 토요일 날 오후 4시에 영등포 구정역 5번 출구에서 한성빌딩 2층에서 매주 합니다. 지난주도 굉장히 많이 참석하셨는데 이번 주도 하니까 여러분께서 한성빌딩 영등포 구정역 5번 출구 한성빌딩으로 오시면 토요일 날 오후 저를 항시 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제 방송에서는 교양이 없는데요. 실제 만나면 교양이 있습니다. 저 교양하면 신교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한 번씩 오시기 바라고요. 지금 자리는 여러분 조금 고통스러운 자리입니다. 고통스럽다는 것은 주가가 올라갈 때, 특히 61일평이 떨어지면서 주가가 올라갈 때는 조금 깝깝합니다. 답답한 그런 모양이 있는데 61일평 자체가 서서히 종말을 구하고 있다. 종말을 구한다는 것은 뭐를 말하냐면 주가가 탄력 있게 한번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주식을 물린 주식이죠. 먹은 주식이야 뭐 어떻게 팔면 괜찮습니까만은 물린 주식들은 그대로 갖고 계셔도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힘내시고 이럴 때일수록 화이팅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고요. 여러분 더위에 건강 조심하십시오.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수는 겹계단형으로 추가 상승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 의견 유지하시면서 오늘은 최근 걱정이 많으실 종목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실적은 최대 실적이었지만 기관의 매물 속에 하락하고 있는 SK하이닉스 하지만 걱정할 수준 아니다. 앞으로 주가 흐름 긍정적으로 보셨고요. 삼성전자 128만 원대 481선 가까이 있기 때문에 역시 걱정하지 말자 언급해 주셨던 것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까지 신창원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최명성 멘토의 최강 종목 시간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명성 멘토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받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의 관심주는 신풍제약입니다. 제약 및 바이오 회사입니다. 관절기능 개선제와 소염 진통제, 항생제 등을 주력 제품으로 하는 처방의약품 전문 제약사입니다. 원예 처방, 조제액 기준으로 국내 9위권이며 매출액 기준으로 15위권입니다. 연간 수출 비중은 10% 선이며 R&D 비용은 137억 원으로 많은 연구 비용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 및 영업이익은 양호합니다. 유보율은 850%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장 때 약간 내렸다가 현재 상승 추세가 빠릅니다. 좋은 뭐가 있는 듯합니다. 보유 기간은 약 2주입니다. 매수가는 5,400원에서 5,700원 사이입니다. 목표가는 6,000원을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5,300원입니다. 어제 그 전 종목 2,000 종목을 다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어제 제약주가 약간 강세주입니다. 그러니까 제약주 오늘 잘 살펴보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어제 신풍제약도 3에서 한 4% 정도 오르는 모습 기억하고 있는데요. 신풍제약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셨고요. 오늘은 한 종목 더 추천해 주신다고 들었는데 어제 이 신규 게임 기대감으로 6% 급등했었던 컴투스라고요? 네. 오늘의 추천 한 종목 더 하겠습니다. 오늘의 관심주는 컴투스입니다. 게임 소프트웨어 관련 주식입니다. 주요 종속회사는 모바일,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1999년 국내 최초로 모바일 게임 서비스를 시작했고 2012년 기준 모바일 게임 시장 점유율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 외에 아이패드용 게임을 출시하는 등 사업 다각화에 힘쓰고 있으며 세계의 연결 대상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내놓은 골프스타 신작이 기대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 및 영업이익이 양호합니다. 유보율이 1,800%로 우량한 회사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35,000원에서 36,500원 사이입니다. 목표가는 4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34,000원입니다. 제가 항상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거래소 종목은 1,000만 원 이내에서 코스닥 종목은 항상 500만 원 이내에서만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6시 지하철 영등포 구청역 5번 출구 좌측에 있는 한성병원 빌딩 3층에 있는 지원투자 에셋에서 제가 강연을 합니다. 주식 경력 5년 이하 되신 분, 10년 내에도 수익이 안 나신 분들은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명성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재광 상무님과 함께 오늘 일정 체크해봐야 할 이슈 살펴보면서 시장 전망과 대응 전략까지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한맥투자증권의 이재광 상무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장에서 코스피가 기관의 매도에 1900선 아래로 다시 내려오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매수는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제 FOMC 앞두고 있고 또 강조해 주셨던 미국의 2분기 GDP 발표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시장 흐름 궁금합니다. 네, 참 요즘 이 서울을 포함한 중부 지역에는 연일 무더운 더위가 이어지고 있고요. 장마와 겹치면서 또 아래 남부 지방은 또 비가 안 온다고 그러죠. 역시 더운 여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뭐 최근 10여 년만 동안에 가장 무더운 그리고 오래된 장마가 중부 지역에 이어진다고 하는 등 아주 좀 답답한 그런 형국입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죠. 물론 지난 6월 달과 비교해 본다면 지금은 그래도 그나마 행복한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1900선을 돌파한 국내 증시 대망의 2000포인트 돌파까지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시장이 1900포인트를 전후로 해서 등락을 거듭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 시장 현재 시장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죠. 자, 먼저 지금 앵커께서도 한번 언급해 주셨네요. 앵커 이분 의상이 아주 화려합니다. 주시장도 이렇게 불붙듯이 화려한 붉은색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자, 이번 주에 오늘 밤부터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밤과 내일에 걸쳐 이틀간에 걸쳐서 있을 이 FOMC 회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죠. 이 회의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지금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은 신고가 행진입니다. 다우존스 공업지는 사상 최고치죠. 그리고 유럽 증시도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강세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유럽 시장은 추가 상승으로 해서 어떤 모멘텀이 필요합니다. 비빌 언덕이 필요하죠. 또 우리나라와 일본과 중국 같은 최근 침체 국면을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들 국가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승을 위한 모멘텀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지금 전 세계 투자자들이 오늘과 내일 있을 우리나라 시간으로 FOMC 회의와 미국의 GDP 성장률 그리고 다음 주에 발표될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복합적으로 묶어서 어떤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것이 포커스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FOMC 결과로 인해서 만약에 시장이 친화적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난다면 그리고 미국 GDP 성장률이 긍정적으로 나타난다면 최근 미국도 경제지표와 기업 실적들이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나쁘고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불식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한번 포커스 맞춰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선진국 시장입니다. 모두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선진국 시장은 완전히 초호황장입니다. 시장 자체로만 본다면 미국 시장만으로 본다면 전 세계 시장이 경기가 호황세를 누리지 않을까 하는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다우존스 공업지수 일봉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뉴욕 증시 소폭 하락했습니다만 아래꼬리를 달아주는 모습, 어제도 아주 아래꼬리 길게 달아주는 한번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22일 찍었던 15,542포인트 사상 최고치 고점을 돌파한 이후엔 조정입니다. 지금 제가 가로 횡선을 그어드린 거 직전 고점대거든요. 직전 고점대를 돌파하고 2주 동안 미국 시장은 횡보하는 모습입니다. 조정에는 두 가지 조정이 있다는 말씀드렸죠.
올라가면 조정을 받게 마련입니다. 근데 밑으로 빠지는 가격의 조정이 있고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의 조정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 시장의 모습을 보면 기간의 조정이에요. 이것은 초호황장에서나 나타나는 형국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다른 거 다 제껴놓고 미국 다우존스 종합지수 일봉 차트의 모습을 본다면 지금 뭐 조정을 받을까 더 갈까 이런 우려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배팅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승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견고한 눌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과연 추가 상승하면서 한 단계 또 치고 갈 수 있느냐의 여부는 역시 오늘과 내일 그리고 금주에 있을 미국의 GDP 성장률 등 이런 경제지표와 FOMC 회의를 앞두고서 시장 참여들이 결론을 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나 현재의 입장으로 본다면 여전히 상승 기조는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려되는 게 있죠. 미국 시장만 보면 아주 긍정적인데 지금 미국 시장보다 국내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이 중국과 일본 증시죠. 최근에는 이 중국과 일본 증시가 불안합니다. 일본 증시 이번 주 하락률이 뭐 거의 10%대 육박하는 어제도 3%가 넘는 일본 증시가 급락을 보였죠. 또 중국 증시도 바닥을 다지는가 싶었습니다만 어제 다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들 중국과 일본 우리나라 인접한 이들 동남아 시장을 이끌고 있는 양대 이 국가들이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국내 투자자들 불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자, 중국 시장은 경제 지표가 여전히 부진합니다. 그리고 금융 위기 재현에 대한 우려감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하락의 요인이고요. 또 일본 최근 들어서 재작년인가 지난해인가요? 지난해 있었던 그 일본 동경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 이후 뭐 바닥까지 오염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또 아베노믹스가 실패할 우려감이 또 대두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요. 또 일본 엔화가 급등하고 있죠. 100엔대를 넘어섰던 1달러당 엔화 가치가 지금 97엔대까지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일본도 소비세를 증세한다면 이것은 투자 심리에 크게 위축될 것이다. 이런 공포감들이 최근 미국 일본 니케이 지수를 급락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국내 시장에 악재를 작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미국, 유럽 같은 선진국 시장과 그리고 중국과 일본 같은 선진국 시장, 양대 시장이 충돌하면서 국내 시장이 그 틈바구니에 껴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중국 증시는 크게 우려할 상은 없습니다. 자, 중국 상해종합지수 일봉 차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여러분이 보시는 것이 상해종합지수 일봉입니다. 물론 어제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급락을 하면서 다시 반등하려는 모습을 보이다 다시 주저앉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미 지난 6월 말부터 찍었던 바닥세에서 제가 가로 횡선으로 거드렸던 저 포인트죠. 저 포인트가 19,300에서 400포인트는 아닙니다. 1930에서 50포인트는 아닙니다. 그러면 어제 종가 1976이에요. 그러면 상해종합지수도 한 1, 20포인트 하락한다면 하락할 폭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상해종합지수도 거의 조정은 막바지 국면이 아닌가? 장기 조정에 따른 이제 가격 메리트가 충분히 부각되는 그런 시점이다. 결국 이것은 이제 밑으로 빠지는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을 얼마나 더 받느냐의 차이만을 남겨놓고 있다. 그래서 중국 시장도 저는 하락에 대한 우려성 크게 없지 않나. 다만 언제 상승하느냐의 그 상승 전환 시점이 퀘스천 마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역시 이번 주 있을 미국 FOMC라든지 미국 GDP 성장률 같은 이런 경제 지표 그리고 중국의 리커창 총리가 주도하는 이 경제 활성화 대책이 어느 시점에서 시장에서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느냐의 차이가 그 시기를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국내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 시장은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죠. 투자자들. 자, 지금 국내 증시는 저는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오늘 외신 보도를 통해서 오늘 외신 보도를 통해서 여러분도 아셨겠지만 한국에서 CDS 프리미엄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CDS 프리미엄은 뭐죠? 한국 신용 부도 스왑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그 이자를 금융에서 자금을 빌릴 때 그 수합률입니다. 이것이 낮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가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1.17%에서 0.85로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들이 유입 가능성도 굉장히 크지 않을까. 최근 지난달과는 판약에 다르게 외국인 투자가들이 그래도 국내
시장에서 매수하고 있는 요인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수 전환 가능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윤 금융위원장도 연기금 등 주식 투자를 더 확대하겠다는 어제 기자회견을 했죠. 따라서 이런 것들이 국내 시장에도 우호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 주식시장, 국내 코스피시장 일봉 차트 한번 보여드리죠. 자, 국내 코스피시장 일봉 차트의 모습을 보면요. 1900선을 돌파하고 나서 그죠? 일주일간 횡보하는 모습입니다. 어제 살짝 붕괴됐죠? 1899포인트로. 그러나 1900선 오늘 다시 돌파 시도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국내 시장도 1차 1900포인트 라인에서 심리적인 저항이 있죠. 1800에서 1900이라는. 그러나 제가 1차 목표치를 저는 1950에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견조한 눌림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저는 조정은 크게 두려워할 필요 없지 않나. 조정을 이용한 분할 매수 전략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 증시는 여전히 초호화 장세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고 중국 증시도 바닥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증시도 외국인과 연기금의 수급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조정을 주면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삼아봐야 할 때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걸 사야 할까요? 네, 매수 관심 종목인데요. 크게 변함은 없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투자 전략에 두 가지를 하나 명심하세요. 하나는 장에 어느 정도 주도주를 일정 부분 포지션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안전한 종목 이렇게 적어도 5대5의 비율로는 포트폴리오 구성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장의 주도주는 뭐냐면 전기차입니다. 전기차의 대명사가 삼성 SDI하고 LG화학이 되겠죠. 나머지 부품주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이끄는 이 전기차 관련 눈여겨보셔도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역시 LED 관련주입니다. 자, 일본이 원전 사고 이후에 이 전력난을 해소하는데 아주 온갖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여름만 되면 전력난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이제 전력 자체를 요청하고 있죠. 그리고 전력난 대비한 관련주가 LED 관련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들 종목들은 시장의 주도들로 자리매김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중국 시장이 아직은 깨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의 조정이 막바지 국면이기 때문에 중국 관련 수혜가서는 바이오라든지 화학 관련주 이런 종목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역시 출구 전략이죠. 과연 이번에 FOMC 결과가 중요한 것은 9월달에 출구 전략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포커스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역시 언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이런 그렇죠? 출구 전략 수혜가 예상되는 은행이라든지 보험주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맥투자증권의 이재광 상무님과 함께했고요. 현재 동시호가 진행 중인데요. 간략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코스피 동시호가 진행 중인데 예상지수는 1903포인트로 어제 종가보다 조금 올라와 있고요. 코스닥은 540포인트 살짝 밑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서울경제TV